우리 그 어디 할 거냐면 너네 예제 16번까지만 했고 17, 18을 안 했거든. 자, 뭐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양수일 경우,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경우,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일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얘는 일단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좀 이거랑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데, 얘를 그래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야.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들아 2차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똑같겠죠? 그렇지? 자 여기가 원점이야.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려면 y가 0일 때의 점이 모두 여기 있다는 얘기겠지? 맞니?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판별식이 어때야 되니? 0보다 크다. 0 이상일 수도 있지. 왜? 여기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지. 그치? 주애가 중근일 때도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거에서는 서로 같은 두 근이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어떨까? 두 근의 합이 양수겠지. 맞아?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플러스. 그치.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그러면 얘도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자 그럼 얘도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왜? 실근이니까. 실수니까 실수. 그치? 왜냐면 얘들아 우리 허근은 부호 판단 안 되지. 음수함수 판단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 당연히 실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다. 그치. 둘 다 모두 음수니까. 그럼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 그치. 두 개가 같은 번이니까 0보다 크다. 이해돼? 그치. 그래서 이거 얘가 당연하게 생각해줘야 되는 내용이야. 자, 그럼 세 번째가 조금 특이해.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다른 거. 두 근이 더 소수가 똑같지.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자, 얘들아, 우린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야 돼. 서로 다른 부호, 즉 음수랑 양수란 얘기지. 맞니? 그러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있을까? 왜냐? 우리가 두 근의 곱을 구했을 때 얘 어차피 음수 되겠지. 이거 2차함수 헷갈려. 다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니까 얘는 당연히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 그치? 얘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랑 0이랑 같을 때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방정식이 일단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얘는 중근을 가질 수가 없겠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맞니? 그래서 판별식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모르죠. 그냥 모르지. 얘도 그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돼? 두 근의 곱만 신경 쓰면 돼.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돼 얘는? 음수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만 특수한 경우. 이거 이차함수가 있다 비슷한 것도 하는데 그때도 맨 마지막 세 번째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부호 또는 뭐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만 얘만 좀 달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잘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이거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설명하면 어떤 게 있냐면 자 A분의 C가 뭐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이죠. 맞아요? 그럼 두근의 곱이 음수란 얘기죠. 맞니? 그러면 A하고 그냥 C를 곱해도 음수란 얘기지. 맞아요? 그럼 우리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생각해보면 AC가 음수지. 그치? 그럼 얘는 항상 양수가 되겠지. 항상 양수지, 항상. 그치?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근데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판별식이 서로 같은 두근인지 서로 다른 두근인지 모르잖아요. 그 중근이면은 아니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래? 그 다음 페이지는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이야.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두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쪼개질 거야.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부호이면서 절대값을 비교해야 돼요. 음수의 근하고 양수의 근의 절대값을 비교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양수근이 크다고 해보자. 얘들아. 그럼 이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니?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양수겠지. 왜? 양수근이 절대값이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양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얘기는 두 근의 곱은 항상 음수. 그치? 그 다음 음수근하고 양수근의 절대값을 비교했는데 이번엔 음수근이 커. 그럼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다. 그치.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음수근의 절대값하고 양수근의 절대값이 크다 작다 다 했으니까 이제 뭐밖에 안 남니? 같다밖에 안 남겠지. 그럼 이때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될까요? 0이죠. 두 근의 곱은 음수겠지. 괜찮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 얘를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당연한 내용을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지금 방정식에서 좀 배우니까 너네가 이걸 지금 좀 어려워하는 건데 두 근 중에 절대값 큰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그럼 두 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예제를 빠르게 한번 내가 풀어볼게요. 자 83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예제 18번 예제 18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2에 x 더하기 k 플러스 1은 0이다. 자 근데 1번 보세요. 1번 얘 1번 문제.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작대요. 그럼 봐봐. 문제 1번하고 2번을 보면 얘들아 1번도 실근, 2번도 실근이지. 맞아요? 1번도 실근, 2번도 실근이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봐봐. 내가 얘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고 나서 얘를 전개를 하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3은 0이 되고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우리 2차 함수 중3에서 2차 함수 배울 때 여기서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했죠? 그치? 그거 그대로 한 번 더 할게. 자, K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그러면 4분의 9가 생기니까 빼면 4분의 3은 0이 돼. 그럼 봐봐. 자, 문제에서 K가 실수라 그랬어요. 실수했다가 2분의 3을 넣은 거에 제곱을 해요. 항상 0 이상이겠죠. 맞니? 그치? 거기에다 4분의 3을 더하면 얘는 항상 4분의 3 이상이겠지. 맞아? 그럼 얘가 항상 능력 왜 없어? 봐봐. 얘가 항상 0보다 크지. 얘의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큰 거야. 그럼 얘는 항상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는 얘기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계속 그냥 실근이라고 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고 나서 이제 1번 내용 보면, 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부호면 뭐만 생각하면 되니?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근데 그 뒤에 절대값을 줬어.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보다 작대. 즉 양수근의 절대값이 큰 거니까 두 근의 합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봅시다. 두 근의 합 2에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오케이? 뭔 소리야? 다시 두 근의 곱 다시. 자,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은 여기지. 자, 2에 k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얘네 범위를 합치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두 실근의 절대값이 똑같대.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는 서로 다르대. 자, 절대값이 똑같다라는 말만 있으면 중근인 경우도 있어요.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를 같이 써주면 돼. 그래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인 거랑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은 거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랑 똑같겠지. 자,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2가 0인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은 거 같은 경우는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뭔 소리야?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자, 원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는데 두 근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k의 값이 되는 건 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 그래프 내용 잘 기억해서 우리 이제 넘어갈 거야. 어디로 가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바로 갈 겁니다. 페이지 93쪽. 자, 얘들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우리 이거하고 비슷한 단원명 뭐 있었어? 중2-1 2학년 1학기 여러분의 최근에 봤던 기말고사 맨 마지막 단원 이름이 뭐죠? 1차 방정식과 1차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지. 정확히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이야. 그치?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네 거기서 했던 게 뭐야?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맞니? 반대로 말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은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방정식해서 푼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 내용이었지. 그치? 그 내용 그대로야 이거.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겠어? 판별식으로 하는 거야. 판별식. 그래서 봐봐. 자,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점에 x
X좌표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하고 베타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이다.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X축은 얘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면 Y는 0이죠. 맞니?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연립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하고 Y는 0이 만나는 점이 알파하고 베타, 그거의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얘를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대입법 이용하면. 맞아요. 즉 얘의 근에 얘의 근이 이제 X값만 나오지. 그치? 이거의 근이 X축과의 두 교점과 똑같다. 이 내용을 따라두셔야 돼. 이 단원에서.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어. 내가 여기 점을 알파, 여기 점을 베타라고 하면 얘가 방정식 개념에서는 얘네들이 근이 되는 거야. 근. 알겠지? 그 다음 함수 개념에서는 이 알파라는 점하고 베타, X축의 알파하고 베타가 함수 개념에서는 교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크게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즉 얘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는 이거의 두근이다라는 내용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이 2차 함수하고 X축의 교점의 개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방정식과 함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 자, 이 내용을 이제 머리에 깔고 이제 간다.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여기서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야.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여기 X축이 있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내가 얘 그래프의 식을 앞으로 여기서 세 가지 할 건데 얘네들의 식을 다 이거라고 통일을 할게요. 내가 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 그럼 봐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란 얘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란 얘기지. 맞아요? 얘는 서로 다른 두 분이죠.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분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는 판별식이지. 판별식.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자,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돼. 이해됐어?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얘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분이구나를 아셔야 돼요. 소연아 알겠니?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여기 X축이 있는데 2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내가 여기 점을 알파라고 했어. 자, 얘는 X축과의 교점이 X는 알파 하나죠. 교점의 X좌표의 X는 알파 하나지. 맞아요? 그럼 이때는 판별식이 어때야 돼? 0.
0이지. 얘는 서로 같은 두 중근의 개념에서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알겠죠? 자, 세 번째. 여기 X축이 있어. 그래프가 이 위에 이렇게 그려졌네. 얘 X축과의 교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얘는 실근이 있는 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X축과의 교점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요. 지금 이건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즉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건 이 X축이 Y는 0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돼요. 알겠지? 자, 두 번째도 이제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라고 나는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그래프를 할 거야. 그래서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y는 mx 더하기 n의 교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 일단 교점의 개수만 한번 찾아볼게. 개수.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그치? 두 함수식을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으면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 맞니?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자, 2차 함수가 있고 얘네 직선은 우리 이 교점은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방정식해서 나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얘네 연립방정식 어떻게 해야 돼? 대입법 하면 되겠지. 대입법. 그러니까 얘는 연립방정식을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고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치? 그럼 우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여기 y 자리에다가 얘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대입하면 mx 플러스 n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돼요. 얘는 이 항에서 내가 방정식 형태로 정리를 할게. 자, 얘 방정식 형태로 정리하면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새로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생긴 거 맞니? 그치? 그럼 내가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렸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렸어. 그려졌더니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죠. 잘 들어.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이 식의 근이 두 개라는 거죠. 맞니? 근데 이 식의 근은 뭐랑 똑같다고?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고. 이해됐어? 괜찮아? 그래서 얘하고 얘의 교점의 개수를 알아볼 때는 두 개의 그래프 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얘의 판별식을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거의 판별식을. 그래서 봐봐. 새로 세운 내가 이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에서 얘의 판별식 예를 들어 0보다 커. 그 얘기는 얘의 근이 두 개라는 거고 얘의 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돼? 이해돼? 다시 얘기한다. 얘네 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을 했어요. 연립방정식을 해서 얘를 여기 대입을 해서 방정식 형태로 식을 정리를 했어요. 그치? 그럼 이거의 근은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가 똑같겠지. 왜? 내가 아까 맨 처음 말했던 개념이 뭐야?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였지. 그대로잖아. 그치? 그러면 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가 2개란 얘기지. 맞아요? 이 내용인 거 이해돼? 얘는 자 이때는 교점의 x좌표가 2개란 얘기니까 교점이 2개란 얘기야. 포물선하고 직선이. 그러면 얘 판별식 예를 들어 0이야. 그럼 그냥 하나란 얘기지. 원래 서로 같은 두 근인데, 그치?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지. 중근이란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다는 얘기야? 근이 하나란 얘기는 그래프가 어떤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만난다는 얘기일까요? 얘는 교점이 한 개란 얘기지. 교점이 한 개면 자 얘들아 우리 그래프 교점 한 개면 그래프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2차 포물선이랑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맞아요?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 한쪽에서 아 접한다 그래. 접한다. 접선. 우리 접선 알지? 만난다. 그러니까 만난다는 얘기. 딱히 접 알겠죠? 얘는 그래서 접한다라고 해. 그러면 자, 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교점이 없단 얘기야. 그치? 즉, 두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없단 얘기야.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괜찮아? 이해돼? 그래서 이게 지금 너네 예제 1하고 예제 2번 내용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게 지금 다 무슨 얘기냐면 함수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교점의 해의 개수와 똑같다 그 얘기야.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똑같다. 알겠니? 진짜로? 알겠어요. 얘들아 이걸 잘 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기 문제는 아직 못 보긴 했는데 뭐 할 거냐면 내가 얘를 fx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gx라고 한번 해보면 얘가 fx의 그래프가 되고 얘 직선이 gx가 그래프가 되겠지. 맞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fx가 gx보다 큰 부분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그래프 봤을 때 fx가 gx보다 큰 부분은 어딜까? fx가 함수값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랑 여기겠지. 맞아요? 그치? 그럼 x축이 x좌표가 뭘로 나누죠? 교점에 x좌표를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럴 때도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함수와 방정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이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함수랑 고등학교 내용을 하면서는 함수랑 방정식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잘 알아두기를 바라는데 복습을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도 문제 많이 풀 수 있어. 이 교점의 개념만 가지고도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다. 그 다음 여러분 예제 3번 내용 볼게요. 예제 3번 내용이 뭐냐면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나오는데 자 얘를 푸는 방법이 있어. 푸는 방법.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fx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첫
번째 푸는 방법. 자, 얘 그래프를 그려. 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뭘 확인하면 되겠니? 방정식 개수니까 x축과의 교점을 확인하면 돼. 그치? x축이 뭐야? y는 0이잖아. 그러니까 fx는 0에 해가 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란 그 얘기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fx는 두 번째는 뭐냐면 fx는 0의 식을 바꿀 건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 fx라는 식을 쪼개 또는 변환을 시켜서 어떤 식하고 어떤 식이 같다라는 형태로 만들어버려. 그 예제 풀어줄 거야. 예제 나와. 일단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만 알아도 이 내용을 알아도 예식을 변형을 해서 식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아까 했던 내용 얘네 둘이 같다라는 얘기는 또 어떻게도 이제 아까는 2차 함수에서 그 연립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였지. 그치? 얘는 이번에 이 방정식 형태에서 얘는 y는 hx하고 y는 gx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내용인 거지? 그치? 이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예제 한번 볼 건데 예제를 한번 볼 거예요. 예제 1번 얘들아 예제 1번하고 예제 2번은 아까 했던 그 판별식만 잘 이용하면 되고요. 예제 3번을 보면요. 걔 그래프가 좀 특이하게 생겼지. 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a라는 형태가 있어.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y는 x제곱 자 이런 그래프하고 y는 a라는 얘네들의 교점을 찾으란 얘기야. 이거의 해를 구하란 얘기는 얘네들의 교점을 찾으란 얘기야. 괜찮아?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면 자 내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꼭지점 몇 컴마면? 마이너스 1이죠. 그치? x절편 몇이야? 마이너스 1하고 1이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야. 근데 잘 봐. 문제에서 얘 절대값이잖아. 그럼 y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절대값이 음수 나와? 없어요. 그러면 이 y 값이 음수가 나오는 이 부분을 너네 나중에 쓰는데 그래프 이렇게 많이 그려. 절대값 그래프 꼭 지금 이게 제일 쉬운 그래프. 잘 봐봐. 얘 음수인 부분,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을 그대로 뒤집으면 돼. 왜냐면 소연아 봐봐. 예를 들어 여기가 2분의 1인 점이야. 2분의 1을 대입하면 원래 그냥 여기서는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지. 근데 절대값이면 4분의 3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는 근데 부호만 바뀌어서 그대로 찍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절대값의 그래프는 여기서 내려오다가 함수값이 0 되는 지점에서 그래프가 한번 꺾여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인 거예요. 됐어?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이제 뭐만 그으면 돼? y는 a를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y는 a인 경우가 지금 문제에서 a에 대해서 조건을 따로 걸지 않았지. 그치? 그래서 잘 봐봐. 첫 번째, 만약에 a가 0이어봐. 그러면 A가 0이라는 얘기는 Y는 0이라는 얘기지. 그럼 걔의 그래프는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얘하고 이 절대값하고 교점 몇 개? 2개. 그치? 그럼 이번에 자, 좀 특수한 지점들이 있죠. 여기 여기 좌표 표시를 안 해줬네. 미안. 마이너스 1 절대값 쓰면 그대로 1이 되니까 여긴 1이 돼요. 그러면 A가 이번에 0보다 커. 이번에 1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1번, 얘가 2번. 그치? 그럼 교점 몇 개? 4개. 아이 재밌어. 3번. 또 특수한 곳이 하나 있어. 어떨 때? A가 1일 때. Y는 1. Y는 1이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교점 몇 개니? 3개. 3개. 마지막은 A가 1보다 클 때.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교점 몇 개? 2개. 교점 2개. 근데 이 교점의 개수는 뭐랑 똑같다고?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랑 똑같다고. 그치? 그러니까 근의 개수를 쓸 때는 이제 바꿔서 써줘야 되겠지. 어떻게? A가 0이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면 근이 2개다. 그치? 그 다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근이 4개다. A가 1이면 근이 3개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걔는 실근의 개수를 말한 거니까 2개, 3개, 4개. 그럼 마지막은 뭐야? 뭐 A가 0보다 작다는? 그럼 당연히 근이 없겠죠. 이거는 당연해서 안 넣긴 했는데 0번이 할까요?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당연히 교점이 없잖아.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너네 이제 그래프 그려서 문제 푸는 거 많이 할 거예요. 이 단원에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많이 그리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하영이 좀 갔다 오대요. 자, 그다음 예제 4번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근의 위치야. 근의 위치 할 건데 우리 직거래 벌써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빨리 집중해야 돼. 자, 얘는 뭘 이용해서 뭐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판별식은 문제 풀 때고 이게 두 번째 거고 함수값하고요. 두 번째가 판별식이에요. 판별식하고 또 어떤 거 있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 꼭지점하고 또 뭐 있죠? 이차 함수 그래프에서 진짜 중요해요. 거기 없을걸? 어? 꼭지점 말고 그냥 방금 얘기했네. 추계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거기서 아마 꼭지점의 x좌표로 나올 수도 있어 책에.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 근데 추계 방정식이랑 똑같지 얘들아?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얘도 경우가 좀 나눠져요. 첫 번째는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는 p보다 작다. 그래프로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x축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x는 p가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함수값 확인하라 그랬지. 함수값 확인하기 전에 얘가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뭐 해줘야 돼? 판별시켜줘야 돼. 근데 너네 이거 잘 봐.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하면 0 이상 아니야. 그치? 그냥 내가 지금 그냥 두근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판별식을 0 이상이라고 썼는데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하면 0보다 크다로 가야 되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함수값을 이용하는데 어떤 함수값이냐? 우리가 아는 x값을 쓰면 돼요. x는 p에서의 함수값. x는 p에서의 함수값이 어때 얘들아?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추계 방정식 x는 얘들아 너네 추계 방정식 이건 좀 외우고 있어. 2분의 b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추계 방정식을 구하는 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이거 안 외우면 너네 그 2차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 너네 중3 거 할 때 했던 거 있지? 그 계속 다 해서 추계 방정식 구해야 된다. 외워. 이거 하나 이거 추계 방정식만 아는 건데 굳이 막 꼭지점 구해야 되잖아. 그치? 자, 얘 추계 방정식이 x는 p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추계 방정식이 어디야? 여기잖아. 그치? 그다음 두 번째. 두근이 p보다 크다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그 기본이 되는 식은 당연히 이거야. 이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 방정식의 지금 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얘 그래프가 뭐가 되겠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되겠죠? 얘 이거 위로 블록일 때도 마찬가지야. 달라지는 거 없어. 위로 블록일 때 이게 달라지겠죠? f의 p가 음수가 되겠지. 이거 하나 달라지겠지. 이렇게 됐어. a가 만약에 음수네. 함수값. x는 p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 꼭 잘 그려야 돼. 2차 함수 그래프 진짜 잘 그려야 돼. 그래서 중3 때 그것도 나오잖아.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해가지고. 왜 나오겠어?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나오는 거지. 자, 이번에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야. 그러면 여기 x축이 있어요. 두근이, 자, 여기 x는 p가 있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얘도 똑같아. 자, 첫 번째 확인해줘야 되는 게 뭐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왜냐면 서로 다른, 자, 두근이라고 했을 때 허근인 경우는 생각을 해주면 안 되겠죠. 허근은 x축 위에다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치? 두 번째 함수값이 어떻니? 0보다 크다겠지. 얘는 참고로 당연히 저 a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지금 a가 흰색으로 그린 거는 a가 0보다 클 때고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를 그린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추계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떻다? x는 p보다 크다. 맞지? 맞지? 세 번째가 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조금 독특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럼 얘를 그래프의 형태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두 근 사이에 p가 있잖아. 그치? 근데 잘 봐야 돼. 두 근이 있다는 얘기야. 그
사이에 P가 있다는 얘기는 얘 이미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그럼 판별식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치? 그 다음 얘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 내가 지금 얘를 P를 한가운데 써놔서 너네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P가 있다고 해보자. 자, 축의 방정식이 얘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작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으면 P보다 클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몰라. 축의 방정식도 판단을 못해. 그 얘를 뭐 하나만 판단할 수 있냐? 함수값 하나 판단할 수 있어. 함수값이 어때? x는 p일 때 함수값이 어때? 양수야.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함수값이 음수야. 얘만 또 달라. 얘네들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들에서 다 함수값 x는 p일 때 함수값이 다 양수였어요. 맞니? 얘의 경우만 함수값이 음수가 돼. 아까 그럼 그거랑 비슷하지. 그래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얘도 이제 예제 좀 풀어줄게. 예제 4번. 책 갖고 다녀야 돼요. 자, 예제 4번에 1번.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더하기 9는 0. 아, 는 0이 아니지, 바보야. y는 아니지. 문제 읽고 문제도 모르냐. 자, 얘의 두 근이 1보다 크대.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를 딱 보고 봤을 때 너네가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그래프 빨리 그려. 자, 얘 최고차항이 양수입니다. 아래로 불러.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두 근이 1보다 크대요. 그러면 1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자, 물론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얘가 접할 수도 있어, x축하고. 맞아요? 아, 그러면 얘가 어쨌든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구나. 그러면 실근이면 얘 판별식이 B'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B' 3. 뭔 소리야?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 얘가 이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하나 두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x는 1 대 함수값이 1 넣으면 함수값 1 마이너스 6 더하기 k 더하기 9. 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얘 축의 방정식. 얘 이차함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6. 그치? 얘가 1보다 커야 돼. 됐어? 그러면 얘를 풀면 x의 범위가 k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니? k가 감산한데? 자, 9-k-9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k는 0 이하여야 되겠죠? 그 다음 얘 2번 내용을 풀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5, 4 k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돼요. 얘는 당연한 거니까 여기 k 불필요 없죠. 그럼 얘도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x의 값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 이하가 돼. 즉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 이하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거야. 판별식이에요, 0보다 커요? 두 근이 1보다 크다니까 x축과 여기서 만나죠. 너 지금 이거 화면 났다가 못 들어서 그래. 맞아. 자, 그 다음 2번. 두 근 사이에 P가 있대요. 이가 있지. 왜 이렇게 못 보냐, 쟤. 자,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그래서 빨리 그래프 그려. 아, 얘 아래로 불러오게 돼. 이렇게. 그러면 2가 여기 이게. 얘 판별식 쓰기에는 얘는 두근 사이에 2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럼 판별식은 쓰나야? 쓰나 마나야 어차피. 오케이? 그럼 얘는 뭐만 판단하면 된다? f의 2의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 그러면 4 마이너스 2k 4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 그러면 2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으면 그냥 두근 사이에 2가 있지. 알겠어? 자, 5번 보세요. 5번. 최대. 내가 제일 좋아. 최대. 2차원대 최대. 30분 남아 30분. 급하다. 최대치도인데 얘들아, 예제 5번은 너네 중3 1학기에서 하는 거 맞니? 그건 x범위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 있어 없어? 아래로 볼록이면 최대값 없지? 그거 찾으면 내가 100만 원 준다니까요. x의 범위 안 정해져 있는데 최대값 못 구해.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 못 구하지. 그치? 5번은 그래서 얘들아 그 2차 방정식에 자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할 줄 알죠? 몰라요? 몰라? 할 줄 알죠? 하나만 해볼게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하나 해볼게. 하나만. 자 예제는 모를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자 얘네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x 더하기 1이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근데 얘 전개하면 없던 1이 생기지. 1을 다시 빼줘야 되지. 이렇게 되지. 위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 아래로 볼록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2를 가지겠죠. 소연이 이거 할 줄 알아 몰라? 알지? 이거 막 원래 어떻게 배워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니까 얘네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뒤에다가 1을 더해주고요 다시 1을 빼주고요 뭐 이렇게 하죠? 그치? 뭐 이차항계수가 다른 수일 때는 그걸로 한번 묶어서 또 하고 이거 얘들아 이거 중3 때 하는 거야 중3 때 물론 너네는 아직 중2지만 배웠잖아요? 중3 1학기에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제 5번 안 할 거예요. 예제 5번은 쉬운 거고 자 예제 6번 예제 6번 예제 6번이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범위에서 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요. 자, 옛날 보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얘는 너네가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쉽긴 해요. 이게 원래 시중 문제집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맞고 경우 나눠서 나오는데 결국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프 그려서 풀면 되고요.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꼭지점에 x좌표가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 예를 들어 여기 점이 1이고 여기 점이 3이라고 해볼게. 자,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는 0, 2, 3 여기 꼭지점을 정해줘야 되겠다.
2라고 해볼게요. 0 이상 2분의 1 이하. 그럼 봐봐. 그래프가 x는 0일 때부터 x는 2분의 1 2분의 3을 써야 되니까 2분의 3 여기 2분의 3 x가 2분의 3일 때 그래프 여기 부분 지금 그래프 여기 부분만 살아있는 거 맞아? x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럼 여기서의 최소값 몇이야? s가 몇일 때 최소값이야?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이지 최대값은? x가 0일 때 최대값이겠지 그럼 이게 내용이야 그럼 봐봐 2번 꼭지점이 들어가요 똑같이 0부터 이번엔 2분의 5까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럼 여기서의 최소값은? x는 몇일 때? 그치 2일 때 꼭지점일 때가 일단 무조건 최소잖아 아래로 볼록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에서 주어진 범위에 꼭지점의 x좌표가 들어가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무조건 최소야 그럼 최대만 판단해주면 되는데 얘들아 우리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꼭지점하고 가까울수록 내려갔다가 꼭지점에서 멀어질수록 다시 올라가지 x는 0하고 x는 2분의 5 중에 x는 2하고 먼 게 뭐야? 0이죠 그때가 최대예요 아래로 볼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점점 커지니까 돼? 이해돼? 나 지금 말하면서 너네가 좀 그래도 이해하는 것 같기는 해서 그렇긴 한데 모르겠다 그래서 그럼 얘들아 위로 볼록인 경우는 반대다 위로 볼록은 얘들아 꼭지점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어때? 커지지 커져? 그럼 얘는 꼭지점의 x좌표에서 멀면 멀수록 함수값이 어때? 작아 그럼 위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멀면 멀수록 최소인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제일 편해 알겠지? 진짜? 진짜로? 네 이거 좀 오늘 다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얘도 예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자, 예제 6번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x의 범위가 1이 사이 그러면 일단 얘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얘네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니까 x-2에 제곱하고 전개하면 4가 생겨요 이게 내가 지금 나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해 나는 얘네 가지고 일단 완전 제곱식 만든 다음에 전개했을 때 생각해 그럼 4가 생기지? 그럼 여기 뒤에 빼기 4 하면 되지? 그럼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그럼 그래프 빠르게 그려봐 자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x값이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를 찾아야 돼 사실 4가 뭐 여긴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둘 중에 지금 최대하고 최소 구하라 그랬잖아 예를 들어 뭐 4가 그냥 여기다가 해볼까?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일 때부터 여기일 때까지가 살아있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몇입니까? 최소값은 이 함수의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 함수값을 말하죠 주어가 말하는 건 x값이죠 함수값 그래프 여기잖아 함수값 최소값 몇이야? 마이너스 3이잖아 그렇지? 함수값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최대 최소 할 때는 그 이 fx값 말하는 거야 함수값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즉 최소값은 x가 2일 때 마이너스 3
이라는 최소값을 가지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그렇게 딱 봤을 때 꼭지점에서 사일 때가 더 함수값이 위에 있지. 그리고 실제로 꼭지점에서 꼭지점의 x좌표에서 더 멀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얘는 더 올라갔을 때일 거 아니야. 최대값은 x는 4일 때 함수값은 구해야 돼. f의 4는 몇일까요? 16 마이너스 16 더하기 1이니까 1이겠네요. 그럼 원래는 4가 여기 있겠네요. 그렇죠? 이해돼서? 얘는 그냥 내가 임의로 잡은 거야. 너네 그 그림으로 이해하기 편해. 2번 봐봐. 문제 나중에 풀어라. 자, 얘도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주십니다.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드세요. 전개하면 9.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9가 생깁니다. 그럼 더하기 9를 해줘야 되니까 더하기 10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이번에 그래프 안 그리고 너네 한번 말해볼게. 너네 이해할 수 있나 봐봐. 얘 꼭지점에 지금 하지마. 그래프 한번 더 그래? 봐봐.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그래프 그릴게. 잘 봐. 자, 여기에 x는 3이 있어요. 근데 x가 0부터 1일 때까지니까 이 왼쪽 부분 뭐 여기 어딜 말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x는 몇일 때일까? 0. 최대값이 x는 0일 때야? 아니 범위가 이거잖아. 예. 1. x는 1일 때지. 함수값 몇일까? 1 대입해봐. 마일 더하기 6 더하기 1은 6이겠죠. 최소값은 그럼 x는 몇일 때? 0. 0일 때. 1. 이해됐어? 괜찮아? 진짜로? 진짜? 그냥 그래 보면 딱 찾을 수 있어. 응? 저거 왼쪽 거 응. 그 사가 응. 안에 있는 줄 바뀐지 어떻게 알았어? 어? 그래프 안에 있는 줄 바뀐지 아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냥 찍은 거예요. 이건 원래 몰라요. 그 그래프 원래 밖에 있어요. 구해보면. 왜 바뀌었어? F4가 1이잖아. X는 4일 때 함수값이 1이잖아. 얘가 4,1을 지나야 되잖아. 원래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겠지. 4,1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4는 내가 그냥 뭐 여기쯤 있겠지 하고 찍은 거고, 실제로 함수값을 그려보니까 x는 4일 때 y가 1이죠. 4,1을 지난다는 얘기죠. 얘는. 그럼 4,1이려면 여기 x좌표가 4가 있고 함수값이 1이 나오려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사가 저긴지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이에요? x값 사가 어. 저긴지 어떻게 알아요? 4가 여기 안에 있으면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 추계 방정식이 뭔지 그러면 추계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가 추계 방정식이잖아. 그렇죠? 이해안 돼? 태연, 나 진짜 말 지금 안 치면 안 되면 지금 얘기해. 주어가 안 되는 게 어떤 거 말하는 거야? 4가 왜 여기 이거 밖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x는 4일 때 함수값이 1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그래프가 4,1을 지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4하고 1하고 찍어보면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4,1이. 자, 주아야 봐봐. 여기 점이 함수값이 0일 때 x값이지. 그치?
함수값이 0이잖아 여기서는. y값이 0이니까 함수값이 0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y값이 1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x 그 4는 이 근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지.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여기 안에 3을 쓴 이유는 너네한테 그냥 시각적인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고, 원래는 얘를 그냥 자, 꼭지점이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x는 2일 때 최소값인 거고, 꼭지점 기준으로 얘가 더 머니까, 꼭지점 x좌표보다 더 머니까 얘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원래 이렇게 풀어도 돼. 그래프 안 그리고. 근데 너네가 이 내용을 아직 이해를 못할까봐 그래프를 그냥 빠르게 그려서 그냥 사도 그냥 여기쯤 있겠지 하고 추측해서 그냥 한 거야. 어쨌든 4가 얘 꼭지점 x좌표보다 크니까 꼭지점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겠지. 이해됐어? 진짜? 알겠죠? 그래서 지호야 이거 추계방정식을 할 때는 그냥 얘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차피 꼭지점의 x좌표가 추계방정식이잖아. 그치? 근데 얘를 꼭지점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 꼭지점 x좌표가 이 범위에 들어가 버리면 그 꼭지점의 y좌표 함수값, 그치? 걔가 최소값이거나 최대값이죠. 그치? 그게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원래는 추계방정식만 구해서 얘가 여기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범위 안에 들어가면 그때 함수값을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표준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볼래 봐봐. 얘를 추계방정식 이용해서 풀려면 마이너스 2분의 b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2죠. 자, 추계방정식이 얘 범위에 들어가네. 그치?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이겠구나. 그래서 x는 1을 대입을 해서 4 마이너스 8 더하기 1 하면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구나. 그 다음 이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더 추계방정식으로부터 머니까 최대값은 x는 4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그때 최대값은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프 안 그리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 너는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내가 그래프로 시각적인 걸 보여준 거고, 원래는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베스트. 알겠죠? 왜 유형 10까지 있는 거 아세요? 화장실 갔다. 네. 바꾸셨어요. 한 번이죠. 수업 시간 짧은데. 지금 유형 11까지 있는데 15분이니까. 일단 유형 7은 안 할 거예요. 유형 7은 2차 함수 활용이라서. 얘들아 그 활용에서는 너네 주의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주의해. 범위만 주의하세요. 범위. 얘들아 이거 배운 순간 너네 범위 주의해야 돼. 예를 들어 거기 활용 보면 예제 7번 보면 길이 정해져 있지. 길이가 12m인 끈이라고 돼 있지.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지. 여기는 벽이고. 그래서 내가 얘 세로를 x라고 하고 얘 세로를 x라고 하면 여기 길이는 12-2x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이는 항상 양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2-2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x는 6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제한된 x 값이 나와버려요. 제한된 x의 범위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문제에서 얘의 넓이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럼 얘의 넓이는 x 곱하기 12-2x가 될 거고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2x가 돼요. 그럼 얘를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9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8이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아마 넓이에 최대값을 물어봤을 거야. 그치? 예제 7번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지? 그치? 얘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면 최대값이 x는 몇일 때?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면 얘 최대값 x가 몇일 때? 10?
x가 몇일 때? x가 3일 때 최대값 몇? 18. 그치? 근데 봐봐. x에 3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들어가지? 그치? 그러니까 얘 넓이의 최대값이 몇이야? 18인 거야. 이거야 이거. 알겠지? 그 다음도 내용이 좀 걸리는 거라서 시간이 그러면 10일까지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예제 7페이지가 100페이지까지만 하고 예제 8부터는 다음 주 목요일날 할게요. 이거 유제 7까지